자, 김명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도 보면 봄이라는 무슨 적 배경? 길이라는 무슨 적 배경?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제목 자체에 드러나고 있죠. 현대시고, 자유시고, 서정시고. 서정시가 뭐야? 상황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 시. 상황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 시. 정서가 뭐라고? 생각과 감정. 서정적인, 비유적인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 감각적인 일반적으로는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적 정서 드러날 때 감각적이라고 한다. 시제는 김제의 봄길을 제주로 해서 주제는 닿을 수 없는 항구로 향하는 요동치는 마음에 대해서. 요동치는 마음은 뭐라 그래? 방황. 그렇지? 심리적 방황이라고 된다. 특징은 화제의 내면을 비주얼로 드러내고 있고 명사형 종별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죠. 꽃이 피면, 꽃이 피면 그랬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했죠. 마음 간격들이 한층 촘촘해져서 그랬어. 그러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내 마음과 사이에 연계성이 있는 거지, 그치? 영향을 받는 거야, 동화되는 거야, 그치? 꽃이 피면 마음이 좀 어때? 심숭생숭해질 수도 있고, 그치? 꽃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꽃이 너무 예쁘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거를 마음의 간격이라고 했거든. 근데 마음에는 간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촘촘해진다. 이런 거는 시각적화한 거거든. 추상적인 마음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거지. 이해되니?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지. 그래서 감각적인 거야, 그렇지? 김제의 봄들 건너는데 그랬거든.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왔는데 김제 그러면은 김제평야 알지? 들어봤어? 김제평야? 못 들어봤으면 상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김제라면 진짜 엄청 넓은 평야가 있대, 그렇지? 근데 이런 김제 이런 표현 나오면 약간 향토적이야. 왜냐면은 시골 지명이 등장하면 향토적이거든.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몸 건너기가 힘겨운 이유는 꽃이 피면 힘겹다야. 됐니?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자. 내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꽃이 너무 예뻐. 빨리 지나가게 돼. 한참 쳐다보게 돼. 한참 쳐다보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지나치기가 어렵지. 아름다운 꽃이 피면 그 길을 쉽게 지나치기 어렵다.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됐어? 뭐 선생님이 설명해줬을 텐데 또 뭐 처음 들은 것처럼 이러고 있어. 꽃이 피면 마음의 간격들이 한층 촘촘해져. 그러니까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마음이 채워져. 알았지? 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쉽게 지나치질 못한다. 피기도 전에 봉우리째 저 내리는 하강의 이미지지? 그지? 그 꽃잎을 부리러 이렇게 돼 있거든. 부리러라는 게 뭐야? 내려 놓으러. 왜냐면 지금 그 꽃잎들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잖아. 자, 내 마음속에 그 꽃잎들이 막 담기면 내가 무거워지지, 그지? 무거워지는 걸 촘촘해진다고 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럼 무거워지면 배가 지나가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그 꽃잎들을 부리러, 내리러. 이 배는 했으니까 이 배는 화자지. 화자 또는 화자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을 배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감각적으로 뭐 한 거야? 형상화 한 거고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지. 무조건.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제를 지나 어디로 간 거야? 신포라고 하는 어디쯤에 가는 거야. 그렇지? 그지?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차. 망에는 우리 망해라는 말 잘 안 쓰고 망망대해라는 말 쓰잖아. 그렇지? 넓은 바다. 저 망해를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그랬으니까 꽃샘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니 추위니? 추위. 꽃샘 추위라 그러잖아. 꽃샘 추위. 그래. 추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그 신포라는 곳에서 뭐 한다고? 불어? 오는 듯.
몸속의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자, 왜 곤두서? 어떨 때 우리가 곤두선다 그래? 춥거나 두려울 때. 그잖아. 추울 때 약간 털이 곤두서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꽃샘추위로 몸이 뭐 하는 거야? 곤두? 서는 거지. 근데 이 꽃샘추위는 봄에 부는 바람인데 봄바람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봄 밖에 봄바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봄바람 같지 않은 봄바람.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학교에서 물어봐. 안 알려줬으면 역설적 표현을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영산적이야. 알았지? 봄바람 느낌표 꽉 찍혔잖아. 그치? 눈앞에 해발이 양쪽 날개를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가 해발이라는 거는 보통 바다로부터의 높이를 해발이라고 하잖아. 해발 몇천 미터 뭐 이렇게 말하잖아. 바다로부터의 높이를 뜻하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눈앞에 해발이 양쪽 날개를 펼친 구름. 그러니까 눈앞에 구름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렇지? 바다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날개를 펼친 것 같은. 그렇지? 그 사이로 스미려다가 누가 내가 그러니 내 배가 골짜기를 비집고 빠져나오는. 근데 그 앞에 구름의 골짜기 사이로 알았지?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그랬잖아. 마주친다 이것도 무슨 형시제야? 현재형 시제란 말이야. 현재형 시제.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김제를 지나서 마음이 꽉꽉 차서 무거워져가지고 건너기 힘듦을 느끼며 이 꽃들을 내려놓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심포로 간 거야. 알았지? 심포에 가서 꽃샘추위의 바람을 맞으면서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구름 한쪽 편의 골짜기에 누가 나타났어? 염소떼가. 자, 도 중요하다. 세모치고 별표 친 다음에 화자와 염소가 무슨 시 되고 있다? 동일시 되고 있는 거지. 제 한 몸 한 척으로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그러니까 나도 내 몸을 한 척의 배라고 했는데 염소도 한 척의 배라고 한 거야. 그렇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지법. 만경은 넓은 들판이야. 그렇지?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sap길 타박거리며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지평도 뿌연, 이 뿌연도 중요한데 뿌옇다라고 하는 건 맑은 거는 긍정인 거 뿌옇다는 거야? 부정이. 그럼 이 염소가 가는 길이 뿌옇다는 건 앞길이 창창하다는 거니 앞길이 좀 흐리다는 거니? 흐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길이 흐리다는 것은 목적지에 쉽게 닿는다는 거 쉽게 닿지 못하는 거야. 쉽게 닿지 못함을 의미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염소와 화자는 무슨 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일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동일시 되고 있는 거랑 화자가 투영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감정이 투영된다고 표현하니까 주로 감정 표현이 드러나 있는지 보라고. 그렇지. 여기는 감정의 표현이 나와 있진 않거든. 필기는 화자가 투영되어 있다라고. 화자의 처지가 투영됐다는 뜻으로 했을 것 같아. 이해돼? 그 다음에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고 하지만. 자, 마음은 여기 좀 더 있자 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듣니?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자 라고 하지만, 여기서 잠시 머물자 라고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 더 지워야 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상심이 서로 뭐 하는 거야? 갈등하는 거야. 그렇지? 그 마음과 상심의 갈등을 출렁거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요동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더 지워야 한다고 했는데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니까 지금 화자는 항구에 있어. 항구로 가자고 하는 거야.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끝내 닿을 수 없느니 그 앞에 뿌연 황삭기라고 유사성을 지니는 거야. 알았지? 더 지워야 한다고. 여기서 지워야 한다는 거 뭐냐면 닿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알았지? 목적지에 가서 하나씩 지울 수 있잖아. 가야 된다고? 그렇지. 내가 예를 들면 나 52페이지까지 해야 돼. 52페이지까지 하면 지울 수 있잖아. 닻이 끊긴 배 한 척 그랬거든.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닻이 끊긴. 다시 뭐니? 바람 받고 가게 해주는 아이씨, 그건 도시잖아. 도. 아 멈추게 하는 거. 그래, 멈추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한, 방황하는, 요동치는, 흔들리는 이런 뜻이야. 여기서 닻이 끊긴 이거는 설명해줬을 텐데 또 모른 척한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닻이 끊겼다는 건 한 곳에 정박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해둬. 그러니까 화자는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해야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 게 된다. 알겠죠? 네. 네, 질문. 근데 처음에 이 배는 선포 어디쯤 보시고 어떻게 바로 배가 화자인지 아세요? 뭐라고? 이 배는 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했잖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배가 바로 화자라는 걸 아셨어요? 시를 다 보고 하는 거지. 한 번 다 보고 하는 거지. 화자가 자신을 배한 처음에 빗댔구나 이렇게. 또 됐습니다. 이해됐지?